오늘 우리는 한나라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때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한 인물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설 기록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낀 한 시대의 목소리이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한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재미동포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과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과 며칠 전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자 등불이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신념은 좌파와 우파의 경계를 넘어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희생에 미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 우리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쓰러져갈 때 이 땅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 혈맹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에 새겨진 프리덤 이즈나 프리라는 문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사자, 실종자, 부상자를 합쳐 14만여 명. 그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굳건한 한미동맹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컬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삼성, 현대, LG와 같은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성장의 뿌리에는 바로 튼튼한 안보, 즉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모든 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둔갑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거짓된 내란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국민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며 그 결과 원치 않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에서 외쳤던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미동맹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동맹을 약속해놓고 불과 며칠 뒤에는 노골적인 반미연대에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신뢰는 외교의 기본입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우리 기업과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으며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유튜브 채널마저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민감한 문제라는 꼬리표를 붙여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의 친중 좌파 정권이 SNS를 차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의 자유 또한 전례 없는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회자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종교인을 핍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정의가 불의에 짓밟힐 때 침묵한다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 계신 기독교인 의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입법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제2의 나치, 제2의 히틀러가 탄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모두 한 사람의 손아귀에 장악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파기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우리 자녀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의 홍콩,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지난 26년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들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과연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정부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법치와 공정,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자유가 강물처럼 넘치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이 석방되며 무너진 명예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7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